기분 전환해야죠. 자,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진짜 도전합시다. 지금 나온 저 청년 이야기 들으시니까 어떠세요? 지난번 어느 날 회장님께서 나오셔서 그런 말씀 하셨어요. 대학을 포기하고 어떤 청년이 자전거를 타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는 그 청년이 있다. 그 청년이 만약에 애터미에 입사를 하겠다면 아무것도 보지 않고 받아주겠다 하신 말씀 들으셨어요? 네. 네, 바로 이 청년이에요. 이 청년인데 지난 30날, 지난주 월요일이죠. 저희들이 오토 판매사 워크숍에 갔던 이 청년이 직접 왔어요. 거기서 강의를 하는데 저희들이 그 수천 명이 지금 200만 원 이상에서 1억, 3억 버는 그런 많은 분들이 함께 이분의 강연을 다 들었어요. 현재 88년생, 그럼 몇 살이에요? 32살. 근데 대학을 들어가서 휴학기를 내고 4년 동안 돌아다닌 결과입니다. 어때요? 어떠세요? 저 청년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세요? 일이 어렵습니까? 아마존에 가서 악어가 있는 데 가서 발톱이 빠져서 한번 가보실래요? 와, 저 그 청년의 이야기 들으면서 이 청년의 그동안에 있었던 모든 것을 제가 한번 보면서 우리가 너무나 편하게 살면서 도전도 안 해보고 해보지도 안 해보고 어렵다라고 한 부분들이 있지 않았었나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 애터미를 선택하셨나요? 네. 진짜 선택하셨나요? 네. 옆에 분께 여쭤보세요. 진짜 선택했습니까? 네. 진짜 선택했습니다. 뭐죠? 저희 선택이 뭐를 만든다고 그랬어요? 애터미를 우리는 선택을 했어요. 많은 분들이 한 몇 개월 지나 3개월 지나 6개월 지나 1년쯤 되었을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다닌 지가 1년인데 그럼 다닌 거예요? 일을 한 거예요? 말 표현도 본인이 그래 다녔대. 아침에 오셔서 다녀서 여기 들렸다가 가셔서 본인의 일을 하신 분은 다닌 거죠? 그렇게 다니신 분에게 월급 주나요? 아니죠. 그렇게 다니셔 놓고 1년 됐다 6개월 됐다 라고 하시는 말씀 의외로 많습니다. 선택을 했고 이거를 짭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진짜로 손 들어보세요. 이게 뭐죠? 직업. 여러분 진짜로 이거를 내가 짭이라고 완전히 결정해서 선택을 했다라고 손 들어보세요. 왜 이렇게 자신이 없어요? 손이 못 들어가요. 3분의 1도 안 올리시잖아요. 본인이 선택해서 이걸 내가 직업이라 생각하고 24시간 속에 자본 없이 하는 거다 보니까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 굉장히 많은 거절을 받아야 되고 이 엄청난 일들을 하면서 대가집을 해야 되는 과정은 싫고 많은 분들은 여기에서 많은 성공자가 나와 있으니까 그냥 다니면 될 거라는 생각을 의외로 하는 경우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스스로를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까? 네. 이 청년의 이야기 들으면서 어떻게 88년생이면 지금 저희를 한 지가 지금 32살이면 거의 10여 년을 저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러면서 그 자전거 횡단을 할 때 미국에 6,000km를 60일 동안 약 2달을 자전거를 하는데 자기 수중에는 단돈 딱 100만 원이 있었대요. 그 100만 원은 죽음 직전까지 죽음 직전에 갔을 때 써야 할 부분. 그러면 60일 동안에 해외에 나가서 말도 통하지 않은 시골 같은 길을 다닐 때 먹고 자고 해야 되는 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면 들어와서 자라고 그러고 자는 것도 해결해주고 먹는 것도 해결해주고 단돈 30만 원밖에 쓰지 않았대요. 대단하지 않나요? 우리가 수중에 돈 없으면 꼼짝 못하잖아요. 근데 그걸 해결할 방법을 찾아냈고 그러면서 그 소극적이었던 성격에서 저걸 바꾸기 위해서 나름 애를 썼던 이 부분을 보면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하고 나이가 이만큼 되다 보니까 나는 그걸 뭘 할 수 있지라는 생각도 또한 합니다. 여기 젊은 청년들 많죠. 왜 2030 세대의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강연이 필요했을까요? 이번에 월요일날 굿모닝에서 회장님께서 무슨 말씀하셨어요? 굿모닝에서 회장님께서 무슨 얘기 하셨죠? 2030 세대를 위해서 사이버 굿모닝 안 들으셨어요? 사이버 대학을 만들 거라 했잖아요. 꿈은 분명히 이루어진다 했어요. 그 정도 꿈은 분명히 이루어지는데 2030 세대를 위해서 사이버 대학까지 만드는 애터미가 되고 여러분처럼 앉아서 교육 받으려고 하지 않는 저 세대들을 위해서 그 엔터테인먼트 회사 같은 음악을 해주고 즐겁게 춤추고 놀며 이 애터미를 전달하겠다. 그런 세대를 만드는 것을 꿈꾸고 계세요.
그래서 회장님의 그 머릿속에 도대체 뭐가 들어있나 그날 저 들으면서 저 머릿속에 도대체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해봤어요. 자, 2030 세대를 그 말 들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어요? 회사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그냥 단순히 좋아요? 거기에 내가 주인공이 돼야 되잖아요. 그리고 저 청년의 표정이 어떤 것 같으세요? 저 표정이 어때요? 굉장히 잘 웃죠? 웃을 때 얼굴이 어때요? 옆에 보고 쳐다보면서 한번 활짝 웃어보세요. 왜 이렇게 심각하세요? 심각한 얼굴 하지 마시고 진짜로 한번 웃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맞나요? 세상은 지금 급격하게 바뀌고 있는 상황이고 점점 세상은 점점 오래 사는 세상이 됐고 지금요 100세는 기본인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우리 유영민 국장님의 모친께서 소천하셨어요. 연세가 몇이시게요? 100세예요. 이번에 소천하신 어머님의 연세가 100세세요. 100세. 근데 어제 집에 갔더니 남편 예전에 알던 동기가 어머니께서 어제 돌아가셨대요. 몇 세? 그랬더니 99세. 기본이에요. 요 아침 TV에 아침마다 아침 인생극장 인간극장인가 나오는 거 보니까 잠깐 보니까 그분의 연세가 97세. 보셨죠? 활동하시는 모양이 어떠세요? 97세 같아요? 전혀 안 같아요. 세상이 그렇게 오래 살아요. 지금 여기 계신 분 연령층이 주로 몇 세예요? 70대. 여기 20대 그럼 물어요. 지금 20대부터 70대까지 여기 다 지금 모여 계세요. 그죠? 근데 70대 계신 분한테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다 그래 기분 좋아 나빠? 어떤 분이 그러셨다면 99세 되신 분한테 뭐라고 했다고요? 백수하세요 그랬더니 그럼 내년에 나 죽으라고? 99세 되신 분한테 백수하세요 그랬더니 그럼 나 내년에 죽으라고? 그렇게 오래 살아요. 이유는 뭘까요? 의학이 너무너무 발달돼 있어요. 오래 살기 싫어도 뭐 조금 아파도 병원 가면 살려 넣는 걸 어떡하라고. 여러분 인생이 지금 아직 반밖에 안 살았다고 생각하시면 남은 내 인생을 어떻게 살 건지 한 번쯤 생각해 보셨어요? 맞나요? 안 맞나요? 저는 그게 가장 그래서 존엄한 노후 정말 진짜 멋있는 노후를 보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30년 일할 것을 따라하세요. 30년 일할 것을 손가락 이렇게 하고 3년에 단축하자. 옆에 누가 인사하세요. 3년에 로얄 갑시다. 3년에 로얄 갑시다. OECD 국가 중에 지금 빈곤율이 가장 높은 나라죠. 자녀가 부모보다 훨씬 더 가난하게 사는 세대가 된대요. 지금 우리 세대보다도 지금 직업이라든가 여러분들이 준비해 주지 않는다라면 그 아이들의 세상은 우리 부모보다도 훨씬 더 가난한 세상을 사는 그 세상이 왔단 말이에요. OECD 국가 중에 가장 빈곤율이 높은 나라 몇 퍼센트냐면 49.1%. 엄청난 거죠. 노인 자살률이 세계 1위. 그 다음에 자녀를 출산하지 않는 나라 세계 1위. 하여튼 나쁜 세계 1위는 다 가지고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라면 인구 절벽에 온 거 아시죠? 지금 보시면 2030 세대 4천 그러니까 연봉이 4천 이하 2030 세대 애들이 앞으로는 하류 인생으로 살 수밖에 없는 세상이 왔단 말이에요. 자녀를 안 낳아요. 왜 안 낳죠? 그 다음에 지금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죠? 노동을 해야 수입이 들어오죠. 그 수입으로 인해서 나라가 돌아가야 되죠. 그들이 수입이 있어야 또 소비를 할 거죠. 그래 지출이 있어줘야 경제가 돌아가야 되는데 15세에서 65세까지 노동 인구가 완벽하게 급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일할 자리가 없어요. 오늘 아침 뉴스인가도 보니까 굉장히 많은 가게들이 문 닫는 거 또 나오더라고요. 일부일 수도 있는데 그런 가게들이 들어갔는데 문을 닫고 1인 기업인이 너무 많아. 처음에는 뭐죠? 그 같이 일할 때 사장님이 일하니까 종업원이 필요했겠죠. 2명, 3명, 5 있던 사람이 점점점 줄어서 혼자 일해. 돈 벌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많은 비용을 놔두고라도 그만두는 상황까지 오는 이런 세상. 여러분 지금 나가서 만약 200만 원 벌 수 있다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안 가요? 여러분 200만 원 준다면 가실 거잖아. 안 가요. 700만 명이 베이비 부머 세대예요. 현재 대한민국이 베이비 부머 세대가 몇 살이죠? 55세 이후에서 65세, 66세 이 사이에 있는 인구가 700만 명인데 그들이 노후 준비가 된 사람은 딱 2.2%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들이 지금 나와서 뭘 할 것이며 그렇다고 놀 수 있는 나이도 아니에요. 맞습니까? 지금 60대 초반 얼마나 젊어요. 50대보다 60대 초반 나이를 가늠할 수 없을 만큼 젊은데 일자리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들이 갈 곳이 없는 이 세상이에요. 그럼 우리가 준비를 해야 돼. 뭘 갖고 준비를 하냐 이거. 자본은 없죠. 또 어떤 경력 없죠. 특별한 능력 없는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할 건지. 우리나라 4위 4대 재벌 자산이 누가 다 차지하고 있는지 아세요? 삼성, 현대, SK, LG. 여기서 얼마를 차지하고 있냐면 934조 5290억 원을 차지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2019년 한국 정부 1년 예산이 470조밖에 안 돼요. 누가 다 가지고 있어요? 결국은요. 진짜 돈 많은 재벌 상위 1%에서 전체를 다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 있냐는 얘기예요.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금. 근데 인구 절벽까지 노동도 없어. 이런 상황에서 4차 산업혁명에 와서 부의 위동이 시작됐다고 얘기하죠. 이런 부분을 우리 한 번쯤 잘 이해하시고 여러분 잠자는 동안에도 내 통장에 소득이 들어오는 일이 있다라면 어떡하실래요? 나는 자고 있어. 근데 자고 났더니 계속 통장에 소득이 쌓여.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그게 어떤 일이겠어요? 근데 알기는 되게 잘해. 알기는 되게 다니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해야 되겠죠? 일을 하려는데 쉬워 어려워? 뭘 쉬워요? 만만치 않죠. 만만치 않아요. 그런데 저 청년이 도전을 했잖아요. 아마존 정글 속에 그 늪지대 여러분 들어가고 싶으세요? 끔찍하고 무섭지 않아요? 어디서 악어가 튀어나올지 어디서 뱀이 나올지 모르는 그 무서운 데를 갔잖아요. 마음에 어마무시한 도전을 해서 강인한 정신을 나는 만들지 않았나 싶습니다. 두려운 게 세상에 없잖아요. 두려운 게 없잖아요. 자전거 타고 어떻게 6,000km를 달려요. 그걸 보면서 우리에게 이 애터미는 그런 게 아니잖아. 지금 가장 여러분 앞에 닥쳐 있는 게 뭐예요? 사람과의 관계죠. 사람과의 관계죠. 이 부분만 잘 해결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내가 이 애터미를 선택하셨어요. 직업이라고 생각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 이걸 해야 되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과연 애터미를 위해서 나는 얼마만큼의 시간을 쓰고 계시는지 한 번만 보셨으면 좋겠어요. 사람을 우리가 성공의 8단계 있죠. 네. 성공의 8단계대로만 하라고 한번 했죠. 네. 여러분 그거 지금 진행하고 계시나요? 성공의 8단계대로 한번 해보시자는 얘기예요. 맞습니까? 자, 나는 그럼 애터미 제품을 실질적으로 어차피 써야 되는 제품이니까 저는 제품을 애용하고 있다. 다 쓰고 계신가요? 네. 다 쓰고 계시죠? 네. 그러면 쓰니까 어때요? 좋아요. 굉장히 좋죠. 가격은 어때요? 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입을 나불나불 해야 돼요. 여러분 성씨를 뭘로 바꾸라고? 나시로. 제가 나시요, 나시. 제가 나시로 바꾸랬더니 왜 그 성으로 바꾸냐고 멍때로 쳐다보고 나불나불 나시로 바꾸라는 얘기까지 할 정도로 나시로 바꾸래잖아요. 얘기를 하지 않으면 상대는 몰라요, 알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아까 뭐라고 했어요? 초반에 거절도 두려움을 극복하라고 그랬죠? 그런데 제가 이 거절에 대한 얘기 마인 회장 아시죠? 저번에 제가 마인 회장 얘기해드린 거 있어요? 마인 회장이 뭔 얘기했어요? 마인 회장이 거절을 가장 거절을 익숙해지라고 그랬어요. 무슨 얘기냐면 초등학교 들어갔는데 시험에 두 번 낙제했고 중학교 가서 3번 낙제했고 대학교 입학을 3수했고 취업 30번 탈락했고 경찰 채용 시험에서 5명 응시했는데 1명이 탈락했고 KFC에서 23명 입사 지원자 중에 1명이 탈락했고 하버드 10번 거절했고 무역회사 계약을 했는데도 거기에서 입사 탈락을 했어요. 거절 당했어요? 안 당했어요? 당했어요. 왜 당한 것 같아요? 제가 그 얘기 참아 못하겠습니다. 거절을 너무 많이 받다 보니까 내성이 생겨서 거절은 이유도 아닌 거야. 우리가 하다 보면 거절 당해요, 안 당해요? 이 거절 익숙해지다 보니까 하나도 두렵잖아. 말을 했는데 또 거절하겠지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한테 또 뭐가 생겼어요? 오기가 생겼죠. 오기가 생길 수 있죠. 자꾸 거절해. 그래? 네가 그렇게 거절하면 나도 한번 해보지. 나는 오기로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선택이라는 얘기를 지금 주제로 하고 있어요. 방탄소년단의 엔터테인먼트의 대표가 누구죠? 방시혁이죠. 방시혁 대표가 백정이라는 가수 아시죠? 그 백정의 가수 총 맞은 것처럼 해서 대박을 터뜨렸어요. 그 발라드 한 곡으로. 그때 받은 저작권이 33억이었어요.
근데 굉장히 가난한 작은 기획사였어요. 그런데 방탄소년단을 하기도 전에 그들이 지금 데뷔도 하기 전에 방탄소년단을 만드는 준비 과정에서 기획사는 너무너무 돈이 없었지만 그 백정이 계속 발라드 곡을 준비를 해줬더라면 33억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저작권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정에게 전화를 합니다. 백지영, 앞으로 지금부터 나는 너를 위해서 발라드 곡을 만들어줄 수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한참 뜨고 있을 때 그걸 해줄 수 없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는 바로 방탄소년단의 모든 곡을 만든 거예요. 자, 선택. 그 당시 33억 저작권이 계속 들어온다고 치면 여러분 어떡할 것 같아요? 아직 데뷔도 하지 않고 그들의 인기가 있을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들을 선택했다는 얘기예요. 맞나요? 안 맞나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은 신념이라고 그랬죠. 방탄소년단이 그렇게 성공할 거라는 어떤 확신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참 잘 나가는 백정에게 줬던 이 곡들을 하지 않고 더 이상 발라드를 쓰지 않고 방탄소년단을 위해서 곡을 선택해서 썼더란 얘기예요. 자,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졌죠? 그냥 크게 얘기해서 시작. 여러분들이 지금 이건가 긴가 아닌가요 왔다 여기 오면 될 것 같고 가면 아닐 것 같은 이런 상황이 왔다 갔다 하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가지고 선택했더라면 대박이 앞으로 보이지 않는 거지만 믿고 따라간다는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오면 될 것 같고 집에 가면 안 될 것 같고 거절당하면 또 속상하고 너 아니면 사람 없냐 됐다 내가 있냐 밥 못 먹냐 이런 경우 혹시 있지 않나 묻는 사람은 다 내가 알아. 그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얘기예요. 그 선택에 대해서 여러분들 애터미를 진짜 선택했다면 정말 30년 죽고 살고 죽을 둥 살도 일해야 될 부분을 3년 안에 단축할 수 있는 일이 여기 안에 있다라면 해보시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맞습니까? 네. 옆에 분과 다시 한번 인사하세요. 기필코 해냅시다. 기필코 해냅시다. 알리바바 마일 회장에게 손정희가 알리바바 마일 회장의 손정희의 미팅을 요청합니다. 5분 만에 208억이라는 금액을 투자를 해요. 208억이라는 이 알리바바가 이렇게 크기 전이죠. 투자를 해. 그 208억 투자한 것 중에 투자한 것 때문에 알리바바의 총 지분 34.4%를 손정희 회장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가 누구죠? 대한민국 사람이에요. 대한민국 제3교포죠. 일본에. 선택이 그렇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208억이라는 돈을 5분 만에 결정했지만 만약에 이것이 잘못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한 푼도 없는 거죠. 투자예요, 투자. 맞습니까? 한 푼도 없는 상황인데 그가 선택한 이유. 그거는 보이지 않지만 지금의 시점 그리고 유통의 흐름을 누구보다 잘 빨리 파악하고 208억을 5분 만에 체결해서 거기에 투자를 했어요. 그 결과 34.4%의 알리바바 지분을 차지하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지금 일본에서 엄청난 부자인 거 아시죠? 아마 1, 2, 3등 속에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손정희 회장이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이 애터미가 어떤 일인지 정말 보이지 않습니다. 저 애터미 시작할 때 보였을까요? 애터미 박항일 회장님이 시작할 때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17명 모아놓고 보이지 않는 것을 아그락을 쓰면서 떠들었을 때 누가 그걸 믿느냐고. 그러니까 말하는 본인도 미쳤고 듣는 그들도 미쳤대잖아. 근데 또 따라왔대잖아. 따라온 자들은 성공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다 보이시죠? 지난 30일날 오토 판매사 워크숍 참석한 인원이요 3,000인지 4,000인지 숫자도 몰라요. 어마어마한 사람이 모여있어요. 전체가 다 200만원 이상이에요. 200만원 뿐이 아니잖아. 200이 가장 낮은 금액이에요. 200에서 300에서 500에서 1000에서 2000, 3000 1억까지 되는 모든 분이 그 안에 다 모이는데 우리 3개월에 한 번씩 모여요. 여러분들 목표를 바로 거기에 담아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오토 판매사 직급 달성 한번 해보시라는 얘기예요. 맞나요? 네. 여러분 지금 5천만 원 벌으면 이게 5천 보여요 안 보여요? 솔직히 말해서 안 보이잖아요. 그렇게 간다니까 해보자 하잖아요. 맞습니까? 그럼 단기 목표 어디 잡아야 돼? 200만 원은 무조건 된다는. 저도 이거 선택했을 때 연금성 소득 200만 원이라는 얘기를 안 들었으면 저 이거 안 했어요. 연금처럼 200에 나온대요. 그러면 200만 원이라는 가치가 뭔지 어떤 건지 아세요? 오토 판매사 가서 200만 원 200만 원이 매달 월 소득이 나온다라면 여러분 지금 혹시 건물을 얼마나 가지고 계신지 모르지만 5억짜리 있죠. 5억짜리 건물을 내가 지금 살지 않고 전체 임대를 냈을 때 임대 수익률 5%래요. 이 5%가 200만 원이에요. 이 정도 가지고 계시면 안 하셔도 돼요. 근데 리더스 들어가면 얼마죠? 월? 리더스 들어가면 월 1,000만 원 이상이죠? 네. 이분 같은 경우는
24억짜리 건물을 소지하고 있어야 이 금액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3년 지나 4년 지나면 거의 다 여기 달성해요, 안 해요? 근데 우리가 그 건물을 하나 살려면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해야 되고 내가 상속받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 건물 갖기가 쉽지 않은 상태죠. 더더군다나 지금 이 시점에서 월급 받아 뭐해서 그 갖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런데 애터미에서 그 금액을 자본 없이 만들 수 있다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냐는 얘기죠. 맞나요, 안 맞나요? 200만 원에 거기에 해당되신 많은 분들이 참석하셨어요. 표정이 틀려요. 그리고 교육도 틀려요. 참 기분 나쁜 얼굴로 쳐다보죠. 그날 갔더니 김대현 부사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애터미 파크 아시죠? 본사. 네. 그게 건축 대상을 받았다. 해외 사업자들이 보고 엄청난 비전을 보고 있다. 그리고 현재 거의 날마다 해외에서 사업자들이 애터미 파크를 방문한다. 그래서 그걸 영상으로 만들어서 해외 각 지사에 보냈더니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비전을 보고 한국을 오고 싶어 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전 세계 이 영상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 영상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 사업에 엄청난 도움을 주는 애터미 파크가 만들어졌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얘기를 듣는데 그러면서 10년 전보다 지금은 일하기가 너무너무 쉽지 않냐. 맞나요? 자, 지금 글로벌 13개 나라가 지금 대한민국 빼고 13개 나라 오픈이 돼 있죠. 내년에 7개 나라 오픈합니다. 그러면 2020년, 21년에 20개 나라가 되고 2025년에서 2027년까지는 약 50개국이 오픈을 한다. 그러면 애터미 나하고 상관없는 나라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오산인 거 아시죠? 애터미는 전체가 원마트, 원서버라고 하죠. 그럼 애터미 전체에서 일어난 총 매출의 35% 우리 모두에게 나눠자. 자본도 있고 굉장히 많은 조직력 있는 사람만이 성공할 거라고 생각하고 처음부터 이거를 못해 나는 안 할 거야 라고 했던 이 마케트예요. 근데 제가 여기에 애터미 보상 플랜에 대해서 정확히 안 이후 누구나 할 수 있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걸 알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동네 아줌마들은 좀 시간 걸려요. 뭔 얘기인지 아시죠? 근데 정말 이걸 분석적으로 남자분들은 금방 파악하시는 분들은 이거 이런 게 어딨어? 라고 얘기를 해요. 20개 국에서 내년까지 오픈되는 20개 국에서 올리는 전체 매출에서 35%를 똑같이 분배해서 n분의로 나눠준다면 여러분 가능해 불가능해? 거기다 상한선 있잖아요. 누구에게 오래됐다고 조직 많다고 능력 있다고 그들에게 더 주는 것이 아니고 누구나 똑같이 분배해서 나눠준다면 가능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보상 플랜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셔라. 그리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다. 어떤 스타마스터 지금은 로얄 총장 되신 그분의 동영상을 제발 읽고 습득해서 내 것으로 한번 만들어 보셔라 라는 얘기를 제가 항상 해드려요. 그래서 여러분 동영상도 좀 봐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리고 나서 김영현 부사장님이라고 계세요. 김영현 혹시 아세요? 김명현이 아니라 김명현 박사님은 사경회 때 우주과학 창조과학 하신 분이고 우리 애터미의 부사장님은 김영현 부사장님 계세요. 이분이 어떤 사람이냐면 공인회사에서 30여 년간 국내 가장 큰 법인회사에서 컨설팅 4,000명 정도 거느린 임원이셨어요. 이분이 애터미 부사장으로 오셨어요. 이분이 회계 법인회사에서 근무했던 이 경력으로 애터미를 객관적으로 봐달라고 회장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어떤 내 생각하지 말고 그냥 냉정하게 이 기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분석해 달라라고 했을 때 이분이 혀를 내둘렀대잖아요. 뭐 이런 회사가 다 있나. 그러면서 이분이 얘기를 합니다. 대단한 회사일 떠나서 위대한 회사. 그리고 어떻게 회사 직원은 100여 명밖에 안 되는데 100여 명밖에 안 되는데 회원수가 지금 살아서 코드가 움직이는 회원수가 몇 만이죠? 600만 명이 넘습니다. 그 600만 명 그러니까 해외 지사까지 이걸 관리하는데 100여 명의 직원밖에 안 되는데 가능할까라는 것도 의문이었던 부분. 천재적으로 만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서 애터미의 자산은 애터미 회사의 자산은 직원이 아니라 바로 여기 계신 여러분이다. 회사의 자산은 누구라고요? 우리예요. 회원이에요. 제품 하나를 놓고 쉽게 말해서 수레바퀴가 제품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는 회사 그 다음에 회원이죠.
그러면 이 바퀴가 어떻게 돌아가야 돼요? 이 바퀴가 어떻게 돌아가야 되죠? 여기서 이익을 추구하거나 여기서 원칙을 어기면 된다 안 된다? 이 얘기를 강조하시면서 우리는 마라톤처럼 해야 된다. 급하게 가지 말고. 마라톤은 어떻게 가죠? 마라톤은 어떻게 가요? 처음부터 무조건 뭐 달립니까? 아니잖아요. 페이스를 조정해 가면서 끝까지 완주하는 게 바로 마라톤처럼 애터미가 이렇게 가기를 원하고 끝까지 이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고 멋지게 성공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면서 한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라이온킹 영화 보셨죠? 네. 라이온킹. 그 라이온킹 사자 아버지가 왕인데 아이는 뭐죠? 이제 왕의 아이죠. 근데 아버지가 어떻게 됐어요? 아버지가 죽었잖아요. 이 아이가 대를 이어서 왕이 돼야 되는데 이 어린 아이를 왕 시키려고 해요. 주변에 많은 걸림돌이. 그죠? 그때 좌절하고 할 때 아버지가 환상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뭐라고 했냐면 Remember who you are. 무슨 얘기죠? 네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늘 잊지 말아라. 여러분 손 얹어보세요. 여러분 대단하고 위대하신 분들이세요. 맞습니까? 귀하신 분들이세요. 함부로 행동하지 말고 함부로 원칙을 어기지 말라는 이걸 강하게 메시지를 주는데 가슴이 찡하더라고요. 근데 박하길 회장님이 이걸 하셨던 거예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원칙을 벗어나지 않았고 원칙 중심으로 했고 돈이 없다고 해서 누군가 투자한다고 했을 때도 원칙에서 벗어난 투자는 받지 않았고 맞나요 안 맞나요? 그래서 지금 10년 만에 1조를 넘는 대단한 기업을 만들었습니다. 이럴 때 박수 한번 줘야 됩니다. 여러분 너무 심각하게 듣지 마세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그러면서 김영현 박사님 그 부사장님께서 여러분들이 자산이고 여러분들의 성공을 가장 원하는 게 회사이고 이 회사에서 여러분들을 성공을 위해서 제품은 끝내주게 만들어줬고 그리고 마케팅을 누구나 돈 벌어갈 수 있게끔 만들어 놓았다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저는 그날 오토팜에서 이렇게 다녀오면요 정말 가슴이 먹먹해지면서 흥분하고 와 10년 전 그 상황을 보면요 저게 될까 싶었던 회사가 어찌 이렇게 만들어졌나라는 흥분도 되고 기대도 되고 그리고 어쨌든 내가 알아듣고 오래 버티다가 오기를 참 잘했다 생각이 듭니다. 옆에 분 인사하세요. 오시길 참 잘하셨습니다. 자 맞나요? 네. 제가 이 얘기를 하면서 셀프 리더가 돼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여기 초대하신 분이 계시죠? 네. 그분을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왜 대꾸 안 하세요? 여러분들 초대하신 분이 누구죠? 스폰서시죠? 여러분들이 초대하신 분은 어쨌든 스폰서세요. 근데 그분의 상황에 스폰서 역할을 못하신 분도 의외로 많습니다. 그죠? 근데 한번 잘 보세요. 우리가 하나로 연결돼. 200만 원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내가 얼마짜리 가지고 있다고? 5억짜리 지금 가지신 거예요. 오토팜에서 되신 분들은. 맞습니까? 셀프 리더가 되는데 나를 초대하신 분이 계시죠. 그죠? 그리고 내가 여기 있어요. 그런데 이분의 이 정보는 누구에게서나 받고 누구에게나 전할 수 있는 거죠. 맞나요? 안 맞나요? 맞아요. 경우에 따라서 나보다 부족할 수도 있어요. 맞습니까? 네. 나보다 부족한데 나를 데려왔다고 스폰서 역할도 못한다면 돼안돼요? 그런 스폰서가 아니라 이제 스폰지라 그래. 이제 편하게 생각하면 돼요. 진짜 우리가요 이 애터미가 힘든 게 아니에요. 뭐가 힘든지 아세요? 뭐가 힘든지 아세요? 내 위에 있으니까 뭔지 모르게 내 거 같고 얘가 돈 버는 것 같은 느낌? 여러분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와 미움만 벗어버리면 여기서 100% 다 성공합니다. 요게 미워. 경우에 따라서는 말 안 들어. 나는 어떻게 할 건데 그럼? 누구랑 할 건데? 여러분들이 내가 스폰서가 마음에 안 들어도 누군가에겐 스폰서죠? 그럼 여러분들은 파트너에게 마음에 드는 스폰서이십니까? 똑같은 상황인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에 제가 어떤 걸 봤는데 75년 동안 하버드대에서 가장 행복한 인생을 산 사람들을 조사를 했어요. 75년이면 굉장히 긴 세월이죠. 어쩌면 하다 보면 이거 중지될 수도 있는데 하버드에서 이걸 끝까지 해낸 결과가 뭐냐면 바로
사람과의 관계였어요. 친구도 많고 대인 관계에서 좋고 직장 동료를 친하고 가족과 사랑이 있고 이렇게 어부러져 사는 모든 사람의 수명이 훨씬 더 길더라. 그리고 훨씬 더 행복하게 살더라. 맞습니까? 옆에 분 소중해 안 소중해? 소중해. 옆에 분 인사하세요. 소중한 당신. 사랑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제끼고 해. 제끼면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너무 나는 인맥이 많은 사람 많다고 하는 사람이 하나도 안 반가워. 많다 보니까 얘가 좀 내 속을 마음에 안 들어. 제껴 너 없으면 사람 없어. 또 있어 없어요? 차라리 하나도 없는 사람은요 요 한 사람밖에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겠어? 내장 쓸게 다 내주고 돌보잖아. 그러니까 있어요 없어요? 이 부분 한번 잘 생각해봐요. 우리는 여기서 대인관계에서 정말로 둥글둥글해지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꼭 집어드리고 싶습니다. 잘 지내야 돼요? 네. 나쁘게 지내야 돼요? 하루에 있잖아요. 내내 잘했다가 테이블에서 뭐 말 한마디 때문에 또 상처받았고 난리 나는 경우 있어요. 맞나요? 안 맞나요? 맞아요. 그래서 따라합니다. 입이 화근이다. 모든 화는 어디서 나와? 입. 서로 입 쳐다봐봐. 모든 화는 입에서 나와요. 별거 아닌 걸로 말에 툭 던진 말에 상처를 받을 수 있고 나는 생각 없이 했는데 그런 상처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맞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도 생각 없이 한 말에 대해서 내가 굳이 또 상처를 왜 받냐고 풀면 되잖아요. 하루를 넘기지 마세요. 아셨죠? 네. 따라하세요.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인데 풀으세요. 풀고 어떤 것도 그러니까 15살까지 우리 모든 사람의 성격이 완성이 된답니다. 15살까지. 그럼 15살 이후는 주로 우리가 집에서 살아요? 사회생활해요? 사회생활하죠? 사회생활 하면서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사회성으로 인해서 내가 이것도 양보하고 저것도 양보하고 이런 사회성을 키우면서 사람이 둥글둥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인 성격은 이미 15세까지 완성이 돼 있답니다. 맞나요? 근데 그 성질머리 그걸 우리가 고쳐요? 우리가 상대방 성질머리 고쳐요? 못 고쳐요? 못 고쳐요. 바뀌지 않아요. 바뀌려 하지 말고 맞춰주자는 얘기죠. 옆에 뭐 다시 인사합니다. 맞추겠습니다. 이거 간단하지 않을까? 이거 간단하죠, 그죠? 박항일 회장님이 초기에 속 썩었을까요? 안 썩었을까요? 속 썩은 정도가 아니라 천불이 나요. 천불이 나는 게 너무 많아. 우리도 똑같은 거잖아요.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들어가면서 보이지 않는 이 회사에 이 비전을 전하면서 그들이 다 100% 따라오겠냐고. 따라오지 않아요. 그만 좀 하라고 별의별 소리를 다 듣지만 어쨌든 보이지 않는 걸 보이게 하기 위해서 끌고 나간 이 결과가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여러분 이 회사 비전 정말 제대로 보세요. 10년, 정확히 10년 됐어요. 10년이라는 이 세월 속에 뭘 만들었어요? 매출이? 10년 만에 매출이 1조 2,500억을 했죠. 회원수가 지금 600만 명이 넘었어요. 그죠? 이런 회사가 대한민국에 몇 개라고? 제가 이렇게 드렸잖아. 두 개. 하나는 어디? 네이버하고 10년 만에 1조라는 매출을 넘은 회사는 네이버하고 애터미 뿐이에요. 대단한 회사예요. 보이지 않던 회사. 그토록 사회 지탄을 받았고 사회 인식이 나빠서 많은 사람들이 비웃음 꼴이었던 이 회사가 10년 만에 1조가 넘었다니까. 여러분 흥분하지 않냐고. 그런데 이 회사가 10년 돼서 1조 되고 나하고 뭔 상관이라고? 아니잖아요. 매출 1조 2,500억 중에 몇 퍼센트? 35% 이내에서 우리에게 똑같이 모두에게 분배해 준다라면 내가 여기 끼어 있다면 어떡할 거냐고.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이제 막 시작하신다면 나 혼자 시작해줘. 자, 우리 센터장님도 혼자 했을까? 둘이 했을까? 최정산이 붙어있으니까 마치 뭐 최정산 둘이 시작한 줄 알아. 등록은 누가 먼저 했어요? 센터장이 먼저 하시고 혼자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최진영 사장님한테 하자고 해서 듣지도 않는 거 우리 이제 김동 총장 와서 얘기했는데 뭐 한마디도 안 들으셨지만 나중에는 등록했어요? 안 했어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 나간 거잖아요. 저도 그럼 혼자겠죠. 시작할 때. 여러분들 등록할 때 혼자시죠? 네. 스폰서 얘기 듣고 일단 등록 혼자 했죠. 박한길 회장님도 혼자죠? 모든 게 혼자라고. 시작은 무조건 나 혼자 시작을 해서 이게 만든 거잖아요. 근데 뭐가 필요했어요?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자본이 없어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면 되죠? 시간을 내야 돼요. 그리고 아까 말한 이 애터미를 선택했다는 것 뿐입니다. 맞나요? 안 맞나요?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30년 죽을 똥 살 똥 고생할 대로 3년에 딱 끝낼래요. 이거가 확 오면은 여러분 200만 원 금방 만들 수 있어요. 200만 원 만들기 위해서 내게 주어진 24시간을 몇 시간 쓰라고 그랬어요? 저는요 이렇게 안 써. 25시간 썼어요. 미친 것 같죠? 어떻게 24시간 25년 남 잘 거 안 잤어요. 남 쉴 때 안 쉬었어요. 남 편하게 TV 볼 때 전 본 적 없어요. 밥 제대로 먹어본 적 없어요. 그리고 쫓아다녔어요. 결과잖아요. 맞나요? 안 맞나요? 왜요? 제가 했던 거 많은 사람들은 놓고 못 옵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지금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자기 현재 가지고 있는 그대로 있고 이걸 어떻게 그냥 대충 해볼 생각을 해. 안 돼요 그렇게는. 이게 어떤 일인데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같이 다 이게 가능하냐는 얘기죠. 제가 받았던 이 금액을 제가 놓고 올 때 무슨 생각이 들었겠어요? 이거 놓고 하려면 어떤 각오를 해야 돼요? 어떤 각오를 해야 돼요? 죽을 각오를 해. 죽을 각오를 했단 말이에요. 죽으려나? 죽을까? 아 죽을 수도 있겠다? 여기까지 왔다니까? 그 차라리 죽을까? 여러분 이것까지 생각해 보셨어요? 100에서 200에서 300을 버는 사람이 느끼는 체감이나 1,500을 가지고 받던 사람의 체감이나 똑같습니다. 1,500을 받으면 지출은 어떨 것 같으세요? 1,500에 맞는 지출이 있겠죠? 100이나 200에 가지신 분은 거기에 맞는 지출이 있겠죠? 똑같아요 느낌은. 맞습니까? 이거를 놓고 제가 이거를 선택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겠냐고. 새벽에 3시 반, 4시 반 잠이 깨요. 잠이 왜 깨나 했더니 그 시간에 저는 골아떠져 자야 되는데 제 가슴이 그 상처가 딱 그 상처에다 고춧가루 뿌리면 어때요? 여러분 속이 막 쓰린 거 혹시 아세요? 네. 혹시 술 약 좀 많이 드시고 나면 새벽에 어때요? 쓰려 미치죠. 근데 그 이상을 쓰려. 그 날마다 오는 거예요. 제가 술을 먹어요. 담배를 피워요. 저는 그렇게 먹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왜 그 시간이면 그렇게 속이 쓰리고 미칠 것 같이 아파. 그리고 엎어져서 가슴을 1시간 쓰다듬자는 못 견뎌요. 근데 알고 보니 그게 스트레스였더라고. 너무너무 지나친 스트레스. 이걸 선택해야 되는 이 과정에 만만치 않은 이 일을 내가 선택해야 되는 이거를 했을 때 그 쓰린 거를 아무도 몰라. 죽을 것만큼 힘들었단 말이에요. 죽어버릴까? 죽으면 끝나는데 라는 생각까지 할 정도로. 여러분 이걸 선택해서 시작했을 때 제가 대충 했겠냐는 얘기예요. 수 없는 사람 만났고 수 없는 거절을 받았고 별의별 소리를 다 들어가고 어느 날 너무 거절을 받고 너무 자존심 상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것도 파트너 옆에서. 저도 한 손가락이 생겼죠. 그 비난을 받고 자존심이 뭉개지는 소리를 딱 들었는데 벌벌벌 떨려. 근데 표현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거기가 한밤중 10시, 11시 다 된 그 시간에 저 먼 경기도 시골 구석이야. 그래서 운전을 하고 돌아오는데 그게 이제 벌벌벌 떨리는 이 상황에 네이비를 친 게 잘못 쳤나 봐. 가고 보니까 깜깜한 어둠 속에 불빛 하나 없는 논두렁으로 가 있어요. 논두렁 가 있는데 앞에 내 헤드라이트만 비칠 뿐 옆에 안 보이니까 구덩이로 빠질 것 같더라고. 그 끔찍한 상황 이거 어떻게 돼? 근데 막 사지가 벌벌 떠. 근데 그런데 거기에 한술 더 떠 주위에 불이 들어와. 여러분 이런 상황 어떻게 되죠? 이거 빠져나가야 되는데 어디가 어딘지 분간할 수가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해서 그 상황에서 잠깐 나와가지고 제가 한참 생각을 합니다. 이 길로 내가 나가서 주위가 떨어지면 이 밤중에 어떡하지? 그런데 거기에서 집에다 전화했다가 난리가 날 것 같고 그 옆에 박스에 있잖아요. 거기에 서비스 센터죠. 전화를 했더니 거기가 어디냐. 근데 사람이 당황하고 너무 이게 가슴이 놀라고 이런 흥분되면요. 어디가 어딘지 도대체가 모르겠는 거예요. 나 여기 어딘지 모른다. 어쩌라고. 그래서 막 네이비를 찾고 뭐 하다 보니까 전혀 모르는 곳이에요. 기다리시래. 그런데 기다리는 게 1시간이에요. 그 어둠 속에서 혼자 앉아있는 거 차에서. 눈물 나요 안 나요? 내 지금 뭔 짓거리 하고 있는 거지? 그런데 1시간 만에 왔어. 근데 사람이 당황하면 희한한 일이 생기죠. 그 레카차가 와서 끌고 가는데 여기 가니까 주유소 있어. 이런 상황. 그리고 제가 시작할 때 오늘은 제가 얘기해주고 싶어. 등촌센터에 있는데 우리 이혜미 사장님이 그 횡단보도에서 저 날씬한 몸이 있는 데로 엎어졌어. 손가락이 이게 완전히 부러져가 이게 붙은 거야. 그래서 상장에 가서 이 손가락이 끊어져서 여기 붙은 거 제끼는데
엎어져서 자기 아픈 거 생각하고 치마 올라오고 내려오고 그게 먼저 부끄러워. 손가락이 이게 부러져서 여기 붙었다니까요. 그래서 이걸 붙들고 가서 압박봉들 아니지 기부스를 하고 그런 상황을 볼 때 얼마나 스폰서는요 애간장이 녹아요. 일을 제대로 하겠냐 이렇게 부어오르잖아요. 거기다 이만큼 기부스를 하고 그러더니 또 어느 날은 또 우리 조홍자 사장이 왜 뜬금없이 집에서 엎어지냐 갈비뼈가 왜 나가 또 3개월을 들어서 그런 상황을 또 우리 최순덕 사장님 남편이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음주가 아니에요. 여기서 대리 기사 부른 상태에서 여기서 여기 움직였는데 누가 사진을 찍은 거야. 그래서 음주운전에 걸렸어. 1년이 정지 먹으니까 또 어떻게 돼? 남편이 큰 사업하는 사람이잖아. 노상 가서 운전을 해줘야 돼. 이게 픽업을 해줘야 돼. 막 여러 가지 이런 엄청난 사건들. 이거 한다고 했을 때 저희 조카와 저희 형부가 저를 따로 부릅니다. 그래서 커피숍에 불려갔어요. 불려갔더니 형부가 차마 말을 못하는 조카들 다 대동해서 왜 언니를 데리고 그걸 하느냐고 지탄을 합니다. 집에서 말했다가는 언니가 이제 난리 날 것 같으니까 따로 불러서. 여러분요 쉬운 일 하나도 없어요. 이 엄청난 소득을 벌어야 되는데 여러분 대가집을 왜 안 하냐고. 아이 결혼식 딸아이 결혼식 한 달 앞두고 남편은 왜 엎어져서 다리가 부러지냐고. 엎어져서 자전거 타다가 자기 엎어지면서 자기 다리 위에 이 자전거처럼 몸이 실어진 거죠. 그러니까 다리가 골절이 난 거예요. 한 달 앞두고. 기부스를 참 요란스럽게 하고 딸 결혼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바로 석세스 토요일이에요. 제가 금요일 날 딸 결혼한다고 석세스 안 갔을 것 같으세요? 천만에요. 다 참석하고 인생신화 다 쓰고 자기 하고 그리고 새벽녘에 와서 다음날 결혼식에 혼주로 앉았어요. 이런 모든 상황은 누구 상황이야? 내 상황이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성공하기 때문에 선택했기 때문에 하다 보면 별의별 일이 다 벌어지죠. 아이를 4살 배기를 두고 왔잖아요. 여러분 아이 4살 배기 두고 와. 영상으로 하니까 나 데리고 가지 왜 안 데려? 이 말 안 해도 또 울어. 저도 그 말 듣는데 눈물 나. 엄마 품이 그리운 애잖아요. 품에 있어야 될 애잖아. 그 애를 놓고 왔단 말이에요. 중국에서도 왔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게 선택을 해서 애텀을 해보겠다 하는데 여러분들은 정말 조건이 좋습니까 나쁩니까? 특히 이 위드조와 우리 센터를 비롯해서 최종 사장님 여기 앞에서 강의해 주시는 분들 대단해 안 대단해? 여러분들 사업과 성공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함께 제시만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기만 하면 돼. 그리고 표정 어떻게 지어야 돼? 아까 그 청년처럼 활짝 웃으셔야 돼. 이빨이 16개가 다 나오게 웃어야 돼. 우아하게 웃지 마. 그럴 필요 하나도 없어요. 힘차게 웃으시고 시작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러니까 내일은 우리가 석세스 가는 날이죠. 석세스 가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죠? 이 청년이 15년 전부터 뭐가 되겠다고 꿈을 꿨어요? 파일럿, 조종사가 되겠다고 꿈을 꿨어요. 그 조종사가 되겠다고 15년 전부터 꿈을 꿨는데 지가 한 일은 바로 뭐예요? 파일럿과 조종사와 전혀 상관없는 걸 했죠. 그럼에도 그는 꿈을 포기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여러분들이 선택한 이 애터미에 지금 하다 보면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는 이 상황을 그런 것들은 있을 수 있어라고 이해를 하면서 넘어간다면 모두 다 성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습니까? 네. 하실 수 있죠? 네. 그리고 관계성, 인간 관계 제일 힘든 게 아까 뭐라 그랬어요? 관계죠. 애터미 힘들지 않아요. 진짜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애터미 진짜 힘들어요? 좋고 싼 제품 어차피 생품을 전달하는 게 뭐가 그렇게 힘들어요? 어차피 니네도 쓰고 나도 쓸 거잖아. 어차피 주방에 필요한 거, 욕실에 필요한 거 모든 걸 갖춰놓고 여기 아니어도 다 할 거. 그런데 여기서 모두가 다 구매해서 쓴다라면 그것이 포인트가 돼 수당으로 준다는데 이거 하나도 어렵지 않죠? 그런데 뭐가 어려운 거죠? 뭐가 어려운 거죠? 사람과의 관계예요. 이 부분만 여러분들이 풀어나가신다면 문제가 하나도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세요. 이해하세요. 용서하세요. 어차피 죽으면 다 끝나. 우리가 얼마 살지 몰라. 맞나요? 내일 일은 우리 모르잖아요. 오늘 하루를 내가 인생 중에 가장 재밌게 가장 최선을 다하는 오늘 하루만 산다라고 생각한다면 오늘요 아쉬움 없이 살아야 되는 오늘 하루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습니까? 자, 멋진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